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주 화요일 2부에 성일정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자, 오늘은 시간대를 옮겨서 3부 바로 이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정 비대위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과 인터뷰를 했는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일단 좀 들으신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책임지는 것은 정부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이걸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문건이 정부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서류를 왜 파기했는가 이 문제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왜 파기를 했겠어요? 그냥 놔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명확하게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해명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는 법정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다. 국민의힘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하고 안 하고는 뭐 청와대 할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법으로 가기 전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하는 게 문제다. 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께서 원전 언제 폐기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그 하라고 그러니까 산자부 공무원들이 경제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냐. 너 죽을래 그랬단 말이죠. 그때 당시 백운규 장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원전을 언제 폐기하느냐고 물으셨고 장관이 너 죽을래?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공무원들이 이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작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네. 어느 공무원이 자기 안위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검토 문건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혹시 위원님 그 문건 쭉 보셨습니까? 어제 공개가 됐는데 다 훑어보셨어요? 세세하게는 못 봤고요. 좀 내용이 좀 너무 조악하지 않나요? 어쨌든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신문상으로만 봤는데 예. 어쨌든 이 문건이 만들어져서 정부에 있었고 이것이 파기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내용도 보니까 신문을 통해서 봤지만은 신포에 만드는 안, DMZ단 안에 만드는 안, 그리고 한올 3, 4호기를 지어가지고 이게 북한으로 송전하는 안인데 이 정부는 탈원전을 지금 현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 하나로 지금 갖고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짓는 이 원전은 폐기를 하면서 북한에 지어주는 세 개의 안을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혼자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절대로 어느 공무원이 개인적 의견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문건을 누가 지시했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내부적으로 했더라도 장관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거는 분명히 저는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핵심은 결국은 산업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맞는 것 같고요. 나온 거 전부 다 보면. 근데 문제는 작성 경위와 작성 이후의 보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초점은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된 문건이냐? 두 번째, 작성된 이후에 청와대 보고가 됐느냐? 이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청와대가 밝혀야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왜 밝혀야 되느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언제 폐기하느냐 얘기를 하셨고 또 너 죽을래요까지 박은규 장관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문건이 만들어졌었을 때는 어딘가로부터 지시가 없으면 네. 안 됐을 거라는 거죠. 너 죽을래 하고 대통령한테 언제 폐기하는 얘기 들었는데 장관이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이 전력을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네. 검토 지시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라고는 네. 합리적인 의심을 야당은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은 청와대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하지 말라고 아니다라고 부정할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네. 정확하게 저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USB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건넸다라고 하는 신경제 구상이 담겼다라는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 일단은 그것이 외교 문서이고 기밀 문서인데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하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제 저희 당의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던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국회 정보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열람하면 될 거고요. 또 전에도 이 NLL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도 이 부분을 열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현재 첨예하잖아요. 국민 의혹이 크거든요. 가장 국민의 의혹이 큰 것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원전을 했었던 이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 맞지 않는데 북한에는 지어주자는 거고 또 파기하면 안 되는 문서를 은밀한 야밤에 그것도 주말에 밤 11시 반에 들어가 가지고 파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이 너무 증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풍 공작이다 뭐 이렇게 색깔론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해명은 청와대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어제 이제 부산에 가셨죠? 김정인 위원장 이제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된 건 맞습니까? 확실하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대위원장님께서 가셔가지고 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동행을 안 하셨죠? 네.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공항 문제 이견 때문인 겁니까? 아, 이견은 아니고요. 어제 이제 국회가 있으니까 또 의장님 주재하에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대표 회담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국내에 때문에?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 근데 이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견 때문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전혀 그건 억측인 겁니까? 아니 저는 뭐 당연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주정당에서 또 큰 국가의 틀에서 네. 각각의 지역이나 의원들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인데 대구 경북 의원들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분란의 소지가 없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반대도 하지만 또 찬성하고 그런 것을 조정해 가는 것이 리더십이고 예. 또 그렇게 그동안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좀 그 면밀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꺼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이 검토를 했고요. 예. 우선 이게 이제 여당에서 그 아마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친일 세력이라 이렇게 또 공격도 하시는데 DJ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또 근데 이게 경제성 없는 걸로 결론 났던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이 터널을 뚫을 때 킬로미터당 약 1조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예. 그런데 요즘은 공법이 다 신공법이 나오고 그래서 한 5천억에서 6천억 사이 정도면은 이게 많이 내려간 그런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터널 하나로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부산항이 지금 현재 옛날에 지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그 공약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물동량이 증가하고 상당히 경제성이 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또 가덕도라고 하는 공항을 통해서 물류와 항공과 관광까지 함께 어우러지면 이 세 가지의 기능이 함께 하게 되면은 해저 터널의 경제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면밀히 검토를 해 오셨다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대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라고. 네. 혹시 그 타진 내지 그러니까 최소한 체크는 해 보셨습니까? 이제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요.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야당이 이런 안을 내놓고 경제성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이제 정부 안에서 여당도 야당이 안을 내놓으면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또 여당이 받는 것이지요. 국가적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받는 건데 그리 되면 아마 일본 정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정부가 받아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가덕도 신공항이나 한일 해저 터널은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치고 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그 뭐 큰 이슈가 될 만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약 차원에서? 아마 후보들이 좀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가장 서울은 중요한 게 주택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 주택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전에 있습니까? 발표를 했고 또 각 후보들도 이 부분들은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일단 그 공약 이전에 단일화가 지금 최대 쟁점이고 지금 관심사인데
내일 중진 의원들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서 야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거든요. 담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단판 아니고요. 그 어제 4호선 우리 의원들께서 모이셨던 것은 그동안 못 모였기 때문에 예. 이제 나라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한번 모이자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또 단일화를 비롯해서 아마 저희 비대위원장님하고 각각의 의원들이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한번 해보실 겁니다. 의견을 낼 겁니다. 조정이 아니라 의견을 내시면 예. 아마 거기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번 좀 제가 대놓고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유독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완강하다. 그다음에 날이 서 있다. 이런 게 좀 중평인 것 같고 뭔가 거기에 따라붙는 해석이 그 두 분의 이전의 어떤 인연에서 나오는 사감이 또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치라고 하는 걸 사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안철수 대표가 10년 이사차 오셨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우리 후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든지 네.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그 이후 3월 초에 가가지고 그때 단일화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 결심이 있으면 답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 스탠스가 지금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사감이나 뭐 어떤 다른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계속 그런 입장이라면 내일 중진 의원들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뭐 바뀌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 후보를 그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 단일화 모색은 그 다음에 가서는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되는 거죠. 예. 그 원칙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철수 대표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정은 의원 뭐 그러면 이분들의 단일화 어떤 모색 이야기가 또 나오던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당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의원, 조정은 의원 그거는 아마 제 3지대에서 3지대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끼리 알아서 단일화하는 또 문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 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에 저희 후보가 나왔었을 때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방법도 배제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후에 예.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뭐 해서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한 명을 도출한다면 국민의힘 후보고 1대1로 해서 이제 단일화 이제 모색을 하는 거고 예, 만약에 거기 안 된다라면 국민의힘 후보에다가 그 세 명까지 해서 다시 원샷으로 어떤 단일화 그러니까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협의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그 단일화 그 방법을 둘러서 협상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저 선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정몽준 전 그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극적인 것도 있었고 여론조사로 또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박원순 그 후보에 대한 또 그 단일화도 있었기 때문에 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공개가 된 것이고 네. 그 절차의 진행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가름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